신재생 에너지 설비 중에 지열 냉난방 설비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개방형 방식의 지열 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중 지열 냉난방 설비로는 수직 밀폐형 그 방식의 지열 방식과 개방형 지열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운전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직 밀폐형 지열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대지 면적이 협소한 건물에서는 개방형 지열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방형 지열 방식은 5개의 약 400m에서 500m 깊이의 지하수 심정을 굴착한 후에 내부에 심정 펌프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지상으로 퍼올려 열교환하여 사용한 후 지하수를 다시 심정으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지하수를 지열 히트펌프에 직접 순환시켜 사용하기도 했는데, 지열 히트펌프의 열교환기가 손상되는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요즘에는 대부분 건물 내에 지하수와 브라인이 열교환하는 열교환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이 브라인을 지열 히트펌프에 2차로 순환시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열 히트펌프나 브라인 순환펌프, 냉온수 순환펌프 등의 구성은 수직 밀폐형 지열 방식이나 개방형 지열 방식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고 운전 방식도 유사하지만, 개방형 지열 방식은 심정 펌프와 열교환기가 추가로 설치되고 지하수의 수위나 수질, 온도 등에 따라 지열 시스템의 운전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심정의 지하수의 펌핑량이나 순환수량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의 물 넘침이라든지 또는 지하수 수위의 저수위에 의해서 심정 펌프가 타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간혹 지반이 무너져서 심정이 막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동안에 세심한 관리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열의 유지관리 점검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점검 사항으로 각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계라든지 압력계, 이런 계기들의 부착 상태와 그 밸브들의 개방 상태, 그리고 표시되는 값들이 적정하게 뜨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배관의 그 보온재에 손상된 부분들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시고, 특히 이제 냉난방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장비에서 결로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비 초기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실 경우에 냉방 시즌에 밑에 결로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비 업체를 통해서 AS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히트펌프 본체라든지 배관에서의 누수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흡입이나 토출축 배관들의 밸브들이 정상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이한 조건들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이런 밸브들은 모두 이제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센서나 계기류의 원격 제어 상태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열 히트펌프의 운전을 위해서 각 배관에는 온도 센서라든지 간혹 차압 센서도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의 그 계기들에 의해서 자동제어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값들이 실제 현장에서 뜨고 있는 압력계나 온도계 값들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한 그 표시값들의 그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면 고장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또는 이제 자동제어 그 프로그램 상에서 값을 보정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열원 배관이라든지 2차 측의 내온수 배관, 각각의 그 공급 측, 환수 측에 있는 압력 값들과 온도 값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장비가 운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온수 공급 온도가 설계 그 온도에 맞춰서 적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또 지열원 측도 마찬가지로 설계 온도에 따라서 적정한 그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개방형 지열 방식에 있어서는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또 지하수 심정의 온도, 지하수의 온도 자체가 크게 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측에서 공급되는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심정 펌프가 이제 소손이 되었다든지 하면
이런 값들이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장비 가동을 멈추시고 이상이 있는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압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압력도 이제 냉방이나 난방하는 상황에 따라서 배관의 압력들은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평상시에 그 압력보다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면 이제 어딘가 이상이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너무 높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팽창 탱크가 흡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팽창 탱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 팽창 탱크라든지 또는 이제 2차측 같은 경우 차압 유량 조절 밸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러한 차압 그 조절 밸브의 그 작동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열 측도 마찬가지로 이제 압력이 그런 팽창 탱크나 차압 조절 밸브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압력이 이제 너무 낮게 되면 이제 배관에서의 누설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누설이 있는 경우 그렇게 이제 압력이 서서히 낮아지는 이제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팽창 기체 분리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그 팽창 기체 분리기의 운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 압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각 시설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의 그 상황을 고려하셔서 원인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그 장비에 공급되는 전압 상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장비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 않더라도 MCC 제어반에 있는 그 전압계를 확인해 보신다든지 또는 요즘 이제 제어히트 펌프의 제어반의 기능들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제어반에서 그런 그 전류나 암페어, 전력 값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장비 그 사양에 맞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공급 전류도 그 당초에 그 장비의 전격 운전에 따른 전류 값들이 뜨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지열 히트 펌프마다 전류계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전류 값들이 측정이 돼서 표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용량이 큰 장비 같은 경우에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지열 설비에서는 전체적인 지열 시스템의 그 메인 쪽에 보통 이제 전기 쪽에서 전류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그 전체적인 전류 값을 체크를 하셔서 그쪽에 이제 기록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지열 설비에서는 지하수와 브라인 라인이 열교하는 열교환기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지하수 라인이 심정으로부터 올라와서 열교환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심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른 한편에는 히트펌프와 연결된 그 브라인 그 배관이 연결이 되어서 히트펌프 쪽에서 그 생기는 발열을 처리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판형 열교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가 들어오는 라인에는 지하수 쪽에 돌가루라든지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스트레나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개방형 지열에서는 지하수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지하수의 물을 일부러 그 강제로 그 배출을 시켜서 지하수의 온도를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배관을 블리딩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리딩 배관 이 끝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계량기를 유지 점검하시는 과정에 뭐 매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월간에 한 번 정도씩은 얼마만큼의 양을 버렸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유지관리 점검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형 열교환기에서 지하수의 온도 상태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지하수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방형 지열에서 지하수의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 그 정도 온도에서 이제 운전이 돼야 되는데 30도 이상, 3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지열 히트 펌프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하수 배관이 연결된 이 배관에 있는 그 온도계를 통해서 지금 심장에서 올라오는 지하수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열교환기에서 잘 열교환이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열교환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안에 흙탕물이라든지 그런 이물질 또는 스케일 같은 게 이제 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청소나 세관 작업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 브라인 라인에는 부동액이 채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브라인 일부를 채취를 해서 브라인의 그 색깔이라든지 수질 상태, 그 다음에 또 비중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 판형 열교환기 안에서 뭐 서로 이제 구멍이 나서 물이 서로 섞인다든지 하면 브라인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히트펌프와 순환펌프의 인터록 관계, 그 다음에 대수 제어 이런 상태들을 좀 제어상의 문제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지열 히트펌프가 설치되면 뭐 여러 대의 그 히트펌프가 같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브라인 순환펌프라든지 냉온수 순환펌프도 이제 같이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열 히트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먼저 이 지열 히트펌프에 여러 대가 설치되는 경우에 이제 전동 그 제어 밸브가 설치되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전동 제어 밸브를 개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전동 제어 밸브가 이제 개방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동 제어 밸브가 다 개방되고 나서 냉온수 순환펌프라든지 브라인 순환펌프가 이제 가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브라인 순환펌프하고 그 냉온수 순환펌프가 가동이 되고 그 가동 상태가 이 지열 히트펌프나 또는 지열 히트펌프의 자동 제어 설비 쪽으로 그 신호가 입력이 돼서 지금 이제 펌프가 잘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지열 히트펌프 쪽에 가동 신호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열 히트펌프 쪽에서 압축기에 전원을 투입해서 지열 히트펌프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순차적으로 또 나름대로의 그 인터록 시간, 지연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잘 가동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여러 대 그 지열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하 측의 부하 상태에 따라서 각 장비의 그 운전 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온도 차들을 아마 두시고 운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0.5도라든지 1도 차 간격으로 지열 히트펌프가 이제 순차적으로 가동되거나 또는 교본 운전하도록 아마 그렇게 대부분 제어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온도 값에 의해서 잘 그 교본 운전이나 대수 제어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열 히트펌프에는 대부분 다 제어반이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제어반에서 경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순찰을 하시면서 그 전날까지 어떤 특이한 이상 알람이 뜬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이상 원인인지를 파악해 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시겠고요. 배관에는 에어벤트라든지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어벤트나 안전 밸브가 연결된 배관의 그 밸브들이 혹시나 뭐 닫혀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또는 누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에 에어를 빼는 이제 에어콕 밸브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잘 이제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막혀 있으면 이제 에어가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히트펌프라든지 펌프 이런 그 지열 시스템과 관련된 설비의 유지 관리라든지 또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전에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 어떠한 안전 사항들을 잘 준수해서 작업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시고 관련된 내용을 우리 유지관리 점검표에 기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